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드 해석을 위한 모드 전개 맛보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 정리들에서 어떤 거랬죠? 모드 직교성을 이용하면 다자유도를 단자유도로 풀어낼 수 있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고유치 해석에 대한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응답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앞에는 쭉 단자유도 이런 개념들을 쭉쭉쭉 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그죠? 저희가 결국 모드 해석을 할 때 이런 응답 스펙트럼도 필요하고, 고유치에서도 여기 지진 해석에서 고유치 해석도 필요하고, 요 직교성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고, 단자유도 해석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 지진 해석,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란 거를 하는데, 근간이 되는 이 모드 해석이란 거를 이해하려면 부분적으로 이제 많은 이런 기반이 되는 거를 이제 다 어느 정도 알아야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맛보기도 하고, 그죠? 앞에서 단자유도도 하고, 응답 스펙트럼도 하고, 고유치 해석도 다 했죠. 그리고 뭐 직교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등등등 해서, 그죠?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어차피 한 번에 이게 다 기억이 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익숙해진다. 우리의 목적은 일단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에 다 우리가 한 번에 끝낼 수 없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거 분산돼 있던 이런 지식들이 다 이제 통합적으로 되면서 이제 이런 모드 해석 이런 게 이해가 가는 거죠. 모드 해석도 그래서 보통 동력학적에서 어디 있어요? 보통 뭐 1장에 3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 9장, 10장, 뭐 13장 이 뒤쪽에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내진 설계나 이런 거에서 마주하는 거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이제 요 뒤에가만 있는데, 이게 1장에서 9장, 1장에서 8장을 건너뛰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연관없어 보이는 것도 실제로 동력학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연관이 되니까 저는 계속 이 단편적으로 쪼개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익숙해지자. 이거를 그냥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당연히 완벽하지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익숙해지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해석을 위한 모드 전개 맛보기. 결국 저희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 지진이 이렇게 온다. 그럼 뭐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실제 건물은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고층 이렇게 몇 층, n층 이런 건물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 변이를 알고 싶다고. 변이 뭐 이렇게 될지, 그죠? 이렇게 변이가 얼마인지 알면, 그죠? 변이가 얼마인지 뭘 알아요? 결국 우리가 힘을 알면, 그죠? 지진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변형이 생긴다를 알면, 여기다가 이 U라고 하면, 그죠? 곱하기 강성, 건물의 강성을 곱한다. K를 곱하면, 즉 KU는 F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가 정적 하중이라는 것 자체가, 지진이 왔을 때 어떤 변이가 생겨. 그러면 그 변이를 유발하는 등가의 힘을 어떻게 가해요? 여기다가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하는 게 이제 등가정적 해석 또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도 결국 변이 하중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결국 등가에 힘을 가하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변이를 알아야 된다. 변이를. 그런데 우리는 이전 정리에서 뭘 했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변인데 그냥 이 녀석을 지진이 임의의 지진이 딱 왔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거리는 이 변형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이 녀석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이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성질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그게 뭐였죠? 바로 고유치였죠. 고유치. 그죠? 고유치가 돼서 이 1차 단자유도에서는 이 고유치가 질량과 강성이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 tn 얘가 고유치 자체가 됐지만 다자유도는 얘를 안다는 건 각진동수 얘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다자유도로 가면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말고도 뭐가 있어요? 플러스 고유 벡터가 있다고. 벡터. 그죠? 즉 다자유도로 가면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은 이렇게도 움직이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게 1차, 예를 들어서 뭐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n차 모드 자유도가 3개면 3차 모드까지가 나오고 이 3차 모드는 각각 T1, T2, T3 고유 주기가 있고 이것에 맞는 이 주기대로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어요? 고유 형상 to 고유 벡터가 있다고. 즉 이 녀석은 뭐예요? 변형 형상. 그죠? 고유 벡터.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변형 우리는 고층 건물 이런 거에 다자유도의 변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건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어떤 내가 알고 싶은 만약 U 여기 벡터입니다. 이거 그죠? 여기를 만약에 U1이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U2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건 변형 U1, U2 점점점에서 UN이 되겠죠. 층수만큼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얘를 진하게 얘를 알고 싶은데 벡터 이 변형을 알고 싶다. 알고 싶은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시그마 R이 1부터 N까지의 파이 R의 QR 이거 뭐예요? 이게 결국 이 시그마로 즉 수학적 기호로 쓰긴 했지만 실제 이 녀석이 앞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이렇게 있다. 2층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이게 1차 모드. 그죠? 이게 변형 형상 요 모양이 바로 고유 벡터 1 파이 1. 그다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바로 파이 2. 그쵸?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전 정리들에서도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리뷰를 한번 하고선 이제 실제로 모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1차 모드대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성질에다가 플러스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데 그쵸? 라는 거에서 이게 전체 변형
이꼴 전체 U. 전체 변형인데. 그죠?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변형이 됐다 라고 치고, 그랬을 때 얘가 1차 모드, 얘가 2차 모드.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예요? 결국 건물이 스스로 움직이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움직일지 똑같은 비율로 50%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으로 더 움직이려고도 하고, 건물의 뭐에 따라서요? 건물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움직이려고도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려고도 한다. 근데 상대적으로 더 움직이려고 하는 형상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랑, 그쵸? 이 녀석은 이렇게 똑바르게 되어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무슨 비율이 높다 그래요? 우리가 1차 모드, 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비율이 큰 반면, 모양이 이렇게 비정형성이 크다 라고 하면 1차 모드 뿐만 아니라 비틀리려고도 하고, 이렇게 막 비틀리려고도 하는 것도 크고, 그죠? 오히려 더 고층으로 가면 이렇게 고차 모드의 영향도 커지고, 이런 식으로 다르다.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는 다르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예요? 움직이려고 모드별로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1차 모드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 플러스, 만약에 2층짜리라고 하면, 그죠? 2차 모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 3차 모드까지 있으면 3차 모드로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 즉 이 녀석은 뭐예요? 바로 스칼라. 이 녀석은 벡터. 아시겠죠? 하고, 저는 이랬을 때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사실 수학적 기호를만 보면 오히려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써놓고, 이 녀석을 딱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자고요? 고층 건물이 움직이는데 나는 그 변형을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변형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는 이런 건물이나 이런 움직임은 어떤 물리적 현상이 있다고요. 자연계에서는 법칙 같은 게 있다고요. 어떻게? 자기 고유치대로. 하지만 고유치대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3층, 4층이다. 자유도가 4개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 4차 모드가 있고, 1차 모드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2차 모드로 이 정도 움직이려고 하고, 3차 모드로 이 정도 움직이려고 하고, 4차 모드로 이 정도 움직이려고 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된다고요? 조합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예요?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 4차 모드. 이게 전체 변형.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상대적으로 그러려고, 즉 변형하려고 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합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두 조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아시겠죠? 이 식을 하나 이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자고요? 고유치랑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냐 플러스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모양이 있다. 상대적 비율. 그죠? 그거 할 때 뭘 떠올리라 그랬죠? 이렇게 당연히 건물이 형상이 이렇게 다른데, 뭐 A건 B건 정형이건 비정형이건 그냥 각 모드별로 나눠서 똑같이 4차 모드까지 있으면 25%씩
25%씩 움직이려고 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달라도 다 똑같이 설계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건물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골치가 바뀐다. 즉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바뀌고 더 어떻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도 바뀌니까 이 녀석이 그냥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예를 들어 상대적 비율을 하는 스칼라 값이 이런 식으로 붙어줘서 조합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이고, 두 번째 정리해서 이어서는 뭐예요? 이제 이 식을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이 녀석을 이제 실제로 모두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